세입자 네. 확인 과정. 어떻게 확인하세요? 다들? 정말 내 눈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가장 먼저 드라이버 라이센스의 밸리드 체크를 먼저 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거를 체크를 했는데 인밸리드가 난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걸 먼저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체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는 렌탈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current address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이 집주인이 맞는지와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가 그들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면 신뢰가 있고 더 신뢰가 생길 때에는 아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거주하는 데 있어서 도와준 에이전트가 또 리피트 손님으로 저에게 오퍼를 주었을 때 그때는 뭔가 딱 신뢰가 있죠. 있으면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뭐 employment라든지 뭐 페이스톱이라든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뭐 요새 아무래도 서류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뭐 크로스 레퍼런싱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받아보는 게 뭐 재직 증명서나 뭐 소득 증명서, 뭐 페이스톱이 가끔 볼 때 좀 가짜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좀 의심이 많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받아보니까. 그러다 보니 컴퍼니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고도 한번 확인해 보고 주소도 확인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재직증명서 레터 사인해 주신 분 링크드인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가끔 세입자가 제 뭐 바로 직속 매니저예요 해가지고 연락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연락처를 굳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컴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분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로 이 레터를 받았는데 한번 베리피케이션 해달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고 그게 가장 클리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하는데 이제 베이스로 갖고 있지만 저는 의존을 하지 않아요, 그 서류에. 그래서 그 의존을 하되 이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 놓겠다. 크레딧 스코어가 뭐 몇 점 이상이다라는 그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신분, 이제 한마디로 캐나다에 얘가 어떤 소속으로 와 있냐, 뭐 이민자냐, 캐네디언 시티즌이냐, 유학생이냐, 뭐 워킹 비자냐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고 그 서류도 다 받아서 일단 익스파이어 데이트 이런 것도 확인하고 집주인하고 이제 집주인 분하고 확인했을 때 유학생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모든 서류를 모아갖고 저 같은 경우는 싱글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갖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사용해요. 모든 서류를.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저희 MLS 안에 들어가면 있듯이 코브라는 시스템이 새로 나왔고 거기를 이제 해갖고 세입자 확인을 하죠. 서류 확인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유학생이나 이민자 같은 경우는 조금 서류가 미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에이전트들은 다 알다시피 뭐 저희가 뭐 선납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선납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랜드로드한테 항상 물어봐요. 여쭤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렌트가 되는 게 괜찮냐, 편하시냐, 아니냐.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싫다. 그렇죠. 그쵸. 인컴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뭐 이제 한국 분들은 뭐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 서류까지 다 같이 보내시고 그러면은 그나마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믿음은 가지만 맞아. 물론 그렇다고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경험상 나빴던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네, 그럼. 맞아요. 결국 우리는 집주인분들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이다 보니 그분들이 어떤 세입자 유형을 원하는지 그 케이스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주인분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맞아요. 아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뉴커머를 안 받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본인이 뉴커머로 오셔서 여기를 정착을 하신 분들은 좀 그런 세입자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유하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좀 오픈 마인드고. 맞아. 이제 저희가 오퍼를 먼저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또 어떤 부분들이세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최고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날짜죠. 날짜. 한마디로 그렇죠. 이 집 저희가 리스팅 올려놓은 이 렌트 이 집이 베이컨트다, 비어있다. 그럼 가장 빨리 들어오는 일단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렌트 가격, 뭐 요즘엔 워낙 이제 렌트 시장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 갖고 렌트 가격을 얼마 깎아 들어왔는지, 뭐 우리가 에스킹하는 가격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디파짓, first and last, 뭐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리스팅 에이전트면은 다 스케줄 A를 다 저희가 MLS에 올리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세입자 쪽 코업 에이전트가 같이 확인을 해갖고 세입자랑 이니셜 해갖고 저희한테 같이 오퍼를 보내게 돼 있는데 맞죠. 제 거 스케줄 A뿐만 아닌 코업 에이전트가 스케줄 A를 또 덧붙일 때가 많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덧붙이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제 스케줄 A에 있는 클러스들, 조항들과 그 친구들의 조항이 겹칠 때가 있어요. 비슷해.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만 거긴 한데 뭐 이제 뭐 첫 번째 50불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맞아. 나머지는 랜드로드가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뭐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테넌트 보드에 가면 무조건 맞아. 자연스럽게 망가진 것들은 집주인이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맞아. 그런 부분을 어떤 에이전트들은 100불로 고쳐서 와요. 잘 보이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 갖고 말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확인해서 없앨 거 없애고 제 거에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다시 리턴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중복되는 문장들을 그렇죠. 이제 제거하고 그렇죠. 맞아요. 중복되는 게 맞아요. 가장 문제죠 일단. 네. 중복인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그렇죠. 100불에서 맞아요. 50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소한 부분이 되게 나중에 크게 근데 또 그게 불거지니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꼭 그게 맞아요. 문제가 네. 되죠. 그래서 꼭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거주 기간 때 맞아. 항상 큰 문제가 되는 것 맞아. 같아요. 특히나 태거할 네. 때 청소 문제,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로 문제 많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리스팅 에이전트의 스케줄 A는 되게 강하죠. 맞아요. 그쵸. 무조건 그렇죠. 이제 집주인분 쪽을 조금 더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하는 쪽으로 네. 이제 쓰긴 하는데 그걸 이제 생각 없이 다 이니셜에서 오는 세입자들도 많고 뭐 그쪽 코업 에이전트들이 설명을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파인 프린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저희의 베스트 맞아요. 인트레스트는 맞아요. 저희는 랜드로드를 레프레젠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민자나 유학생들이 사실 여기 캐나다에서 소득이라든지 신용점수가 없기 때문에 첫 해는 어느 정도 선납은 하셔야지 집주인에게 신뢰를 플러스 약간의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보증금이라고 그쵸.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맞아요, 편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안 좋으나 여기 신용점수도 없으시고 인컴도 없으신데 사실 어떤 집주인이 이 그쵸. 세입자가 맞아. 렌트비를 잘 낸다고 믿고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민자분들이나 유학생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 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맞아. 무조건 유학생 하면 맞아. 1년 1년 전납, 전납. 1년 전납 무조건. 해야 맞아. 되는데 네. 해야지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네, 줄어든 것 같아요. 뭐 4개월, 6개월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되게 불편한 사실인데 이게 뭐 불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이쪽에 선납의 기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코브, 뭐 싱글키 이런 것들을 서류들을 많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이 신규 이민자들, 유학생들은 렌트를 구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이 선납으로 내가 이만큼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거를 표시를 한다면 집주인분들도 그만큼 좀 안전하게 1년은 아마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먼스 먼스로 먼스 투 먼스로 맞아요.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맞아요. 다시 계약도 하죠. 실제로 학생분들도 이제 렌트를 찾기 위해서 선납을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못 구하니까 특히 이제 렌트가 가장 바쁜 시즌인 8월, 9월에는 뭐 6개월 선납으로도 못 구하는 학생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년치를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렌트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만약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오퍼를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코업 에이전트 상대편 세입자 중개분께서 이제 조항을 쓰시죠. 세입자가 voluntarily 자진해서 자진해서 맞아요. 이제 뭐 선납금을 낸다. 근데 선납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첫 달 6개월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첫 그런 분도 달과 있어. last 5 months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이제 더블 체크를 네. 해드리고 맞아. 확인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죠. 맞아요. 네. 오펄 거절 할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뭐 너무 그 중에 뭐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함부로 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물론 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돌린다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컨센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컨센트를 받든 렌트 어플리케이션에 사인을 하라 그러든 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싱글키나 이런 이제 덜파리로 갔다가 이제 세입자의 뒷배경 조사나 크레딧 체크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를 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자기 손님의 크레딧 스코어가 깎일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언컴포터블하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후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웃. 완전 아웃. 맞아. 저는 되게 솔직히 이게 좀 싫어하니까. 너무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저희 랜드로드를 지켜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스크를 택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안전성을 하는 만약에 게 잘못했을 때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렇죠. 못 하잖아요. 제가 렌트를 책임질 수도 없는 거. 대신 내줄 수도 없고. 그렇죠. 맞아. 그들이 거절한 거니. 네, 그렇죠. 네. 다른 데를 가셔야지. 서로 맞아요. 거절이에요. 네. 맞아. 서류 조작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테넌트 브로커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맞아. 옛날에 이제 저번에 한번 받았던 이제 렌트 서류들이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류에 이제 TD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너무 다 페이크 서류가 너무 다 똑같더라고요. 뭐 HR에서 받은 그 서류의 그 매니저의 이름 뭐 이런 거를 구글에 쳐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링크드인이나 맞아. 이제 다 구글이나 나오죠. 뭐 이제 쳐면은 웬만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거절했었던 사례가 있었었죠. 저는 솔직히 많이 찾아보긴 해요. 저희가 뭐 탐정이 된 네, 것처럼 탐정가처럼 솔직히 맞아요. 인스타도 다 뒤져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페이스북도 같아요. 예. 뒤져보고 거짓말로 맞아. 다가오시는 세입자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맞아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뭐 인스타그램도 찾아보고 뭐 파티를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지 찾아보고 알았는지. 예. 맞아요. 심지어 구글 설치에도 막 찾아보고 맞아요. 제 손님 중에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그 릴라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분을 받았는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화려하게 인스타그램을 활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노출된 이런 옷들도 많고 뭐 친구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뭐 이런 하우스 파티 하는 이런 사진들을 보고 나서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노를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공시를 아무래도 좀 채워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젠트 했지만 그런 사소한 걸로도 거절이 돼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집주인분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때 네. 사유를 맞아. 에이전트한테 이거 어려워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나요? 저는 좀 다들? 중립적으로 말하는 네. 편이에요. 좀 네. 컴포러블 하지 않다. 맞아, 그럴 수밖에 편안한- 없어. 왜냐면 네. 너무 어떤 대놓고 왜냐하면은 뭐 알려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대답을 한다든지. 그냥 일심을 한다든지.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대부분 이제 대답을 똑바로 해주고 싶은데 맞아. 너무 솔직하게 너무 퍼스널하게 사람을 네. 공격하는 느낌이 네. 나서 맞아요. 조금 적게 말하긴 하죠. 어쨌든 맞아요. 저희가 노를 하면 이 오퍼는 끝나간 거긴 하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한테. 맞아요. 저희 손님은 좀 고학력자셨는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또 좀 인자나 유학생들 더 좀 선호하세요. 맞아요. 고학력. 맞아요. 네, 상대하기 힘드니까. 공부 열심히 아. 하고. 맞아요. 오히려 학생분들을 좀 더 맞아요.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오히려 네. 정말 세입자 직업이 뭐 로열 이런 사람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싸워낼 거예요? 만약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오히려 있었죠.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맞아. 진짜 로이어와 이메일이 법대생은 맞아. 가장 무서운 힘들어요. 테넌트예요. 네, 맞아. 이메일이 네. 몇 사실 페이지입니까 우리가 이게? 싸워봤자. 그래서 저도 고학력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들. 네, 법적 관련해. 네. 맞아. 좀 힘들죠. 법대생분들은 이제 저희를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세입자는 없는데 사기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필터를 맞아요. 얼마나 잘 하느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손님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옛날에는 맞아.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 테넌트 분이 저희 유닛에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그분이 살고 계신 곳도 리스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오. 슈잉 하는 것처럼 해서 음. 잘 살고 계신지. 근데 너무 깔끔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좋지. 네, 맞아. 너무 맞아, 맞아. 만났구나, 드디어 어. 찾았구나 해서. 그치. 이런 웰컴, 에이전트 찾기 되게 웰컴했죠. 힘든데 이렇게까지 뛰는 에이전트 찾기 힘들 텐데 진짜. 미나 씨 저랑 지금 콜 리스팅으로 저희 하고 있는 거? 렌트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3월 말에 이제 퇴거를 맞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리스팅을 올리기 전에 한번 집을 체크하고 집이 좀 그때 좀 떨리죠. 이제 집이 제발 깨끗해라 하는 마음으로 똑똑똑 하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는 저희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연락을 하는데 답장이 안 팔로우업이 오는 거예요.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네. 테넌트가. 근데 저희가
키도 여분이 없어서 그들한테 하나를 받았어야 됐는데 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리스팅은 빨리 올려서 저희 집주인분들 공실도 채워줘야 막아줘야 되고 되니까. 하니까 계속 연락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단 락박스는 달고 저희가 비디오를 찍어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다 촬영을 해놨고 세입자에게 어떻게 이거를 키를 넣어달라라고 이제 할 건데 보통 저희가 걱정이 돼요. 집도 체크 맞아. 못했고 지금 방금 이걸 찍기 전에 또 왔잖아요. 연락이 왔어. 또 이메일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좀 많이 오네요. 와서 지금 읽어보진 않았는데 뭔가 피드백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리스팅 하기 전에 이제 인스펙션 하는 게 저희한테는 그쵸. 가장 중요한 가장 부분이니까. 처음. 왜냐면 처음에 뭐 세입자분이 들어오셔서 집을 깔끔하게 쓰는 한 일주만 봤다가 이제 1년 후에 가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심지어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집이 정말 망가져 있다거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리스팅을 올릴 때는 네. 저희가 네. 항상 방문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네. 하는 그래서 게 인스펙션 저희 했을 때 직업이죠. 집이 너무 엉망이면 네. 집주인분한테 전화해서 네, 세입자 나가고 수리할 거 하고 맞아. 다시 올려야겠습니다. 맞아요. 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 맞아. 저는 지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리스팅을 했죠. 세입자가 지금 아직 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퇴거한다 그래갖고 이제 키익스체인지죠. 한마디로 인스펙션하면서 만난다고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집주인분하고 세입자를 CC를 해갖고 네. 엘리베이터 바이올레이션 해갖고 벌금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사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부킹하지 않고 짐을 옮기다가 아, 걸렸어. 데미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콘도도 이제 룰이 조금 빡센 룰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뭐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마디로 린을 걸어버리니까 메인테너스 맞아. 피에다가 네. 이렇게 딱 넣듯이 집주인 부담한테 네. 쭉 가는 거예요. 네. 저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집주민이 연락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세입자랑 연락을 했더니 이제 뭐 내겠다. 뭐 세입자도 억울하죠, 다행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그냥 데미지 낸 것도 조그만한 없고. 거 데미지 되는 게 없는데 어. 그랬더니 이제 콘도 측에서는 이게 새로운 룰이고 따랐어야 되고 비디오 카메라 다 있고 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목요일에 가갖고 키를 돌려받고 키 디파짓까지 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맞아. 돈은 누가 냈을 거예요. 맞아. 그니까요. 이제 이런 연락이 것들을 안 될 확인을 해야 수도 되는 있잖아. 거죠. 그 금액이 떠나고. 어느 정도 얼마였어요? 됐나요? 500불. 500불 했던 거. 왜냐면 저도 이거 겪었거든요. 500불이요? 세입자가 안 그래도 콘도 룰에 보면 세입자가 낸 데미지는 어쨌든 랜드로드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랜드로드가 그거를 겪고 나서 꼭 스케줄 A에 그걸 써달라 그래요. 이제 뭐 엘리베이터 부킹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뭐 데미지 낸 거 아니면은 어쨌든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것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달라는 그거를 꼭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기 랜드로드 시작했어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억울하죠.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직접 데미지를 입히신 것도 아닌데. 맞아. 근데 콘도 네. 룰이 또 그렇게 써 있으면 맞아. 또 어쩔 수가 네, 없어요. 맞아요, 맞아. 왜냐면 세입자가 안 낸다고 할 경우에는. 맞아요. 특히 이사를 나간 후면 맞아, 쫓을 못 방법이 찾아요. 없어요 이거. 어. 네. 세입자도 정말 솔직히 잡을 수 없죠. 도망가도 돼요. 근데 뭐 이거 집주인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맞아. 쫓아갈 방법이 없는 건 맞아. 저희도 그때는 어쩔 수가 진짜 없어. 저희 맞아. 연락처 다 블럭시켜놓고 맞아. 분명히. 맞아. 그쵸. 근데 또 이제 맞아요. 매니지먼트에서는 그런 연락을 가끔 늦게 해요. 네. 통보 자체 맞아요. 늦게 해버리면 맞아. 저희는 살짝 맞아요. 이걸 왜 이제 와서 말을 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서류를 이제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분들을 직접 영상으로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뭐 맞아. 인터뷰라기보다는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냥 이게 좀 사람이 얼굴을 보면 좀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 랜드로드 그리고 그쪽 테넌트 쪽 에이전트 그리고 테넌트들 그리고 저 해가지고 이제 영상 미팅을 해가지고 무거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너무 좋았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리에서 이제 막 넘어오신 외국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납도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됐었어요. 저희가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었을 때 바로바로 빠르게, 이렇게 연락도 줬고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무너지면은 이제 거주 기간 동안에도 좀 문제가 생길 일들이 많으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나 이제 표정 이런 것도 맞아. 너무 어니스트하고 너무 프렌들리했고 더 감이 오잖아요. 네, 뭔가 필이 딱 맞아. 얘네다 해가지고 왜냐면 바로 이런 사인백 거는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넌트 인터뷰를 좋아해요. 왜냐면 사진상으로만
맞아요. 보고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이 안 오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면은 좀 질문 같은 거 했었을 때 이렇게 멈칫거려서 좀 거짓말을 하려는 그것도 낌새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촉이 딱 발동하잖아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너무, 저희 느낌을 보고 싶은 맞아요. 거죠. 이런 세입자가 맞아, 어떨지. 느낌. 보통. 서류는 다 완벽해요. 너무 모든 완벽해. 사람들이.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응. 버퍼링이 맞아요. 빵 그러면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네. 어. 하려나? 자식? 우리 다음에도 네.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또 토크, 돌아 토크? 한번 저희 만나보도록 토크.